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1월 9일 화요일 아침 7시 48분을 마친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동훈을 제명시키고 한동훈을 제명시켜야 국민에게 힘이 생기고 이재명을 쫓아내야 더불어민주국가가 된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자,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기 전에 이 사진을 여러분께 먼저 하나 보여드립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일 전에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KBS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5.18이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라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인천시 의회 의장을 징계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5.18에 관계되는 신문을 남에게 읽어보라고 줬다. 그 사람 제명해라 라고 한 겁니다. 인천시 의회 의장이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탈당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읽어드립니다. 스카이데일리 기사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5.18 숨겨진 진실을 왜 외면하는가? 훨씬 인천시 의회 의장이 탈당했다는 기사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스카이데일리 5.18 특별판을 동료 의원들에게 보라고 건넸다고 징계 절차에 회부된 훨씬 인천시 의회 의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여러분 조금 화면이 좀 불안정해요. 혹시 이 방송이 끊어지면 그냥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방송 잘 되고 있죠? 화면이 좀 불안정하긴 합니다. 허 의장은 어제 오후 징계위에 출석한 뒤 4시 40분쯤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에 대한 고민을 폄훼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를 할 수 있겠나. 징계위에서 분명히 소명을 했고 이번 일로 당 안팎이 시끄러워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탈당계를 제출했다. 당 일각에서는 징계위에 회부한 것 자체를 한 비상대책위원장의 패착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어설프게 민주당을 끌어안으려고 정부 예산으로 진상을 조사 중인 5.18에 대해 한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여론의 불균형과 당내 반발을 야기한 가운데 허 의장에게 불똥이 튀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위원장이 섣부른 헌법 전문 수록 발언이 정부 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사안이 더 심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천시 당원들은 당 대표의 윤리위 제소 가능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한동훈을 제소하겠다는 겁니다. 윤리위에 집단 탈당과 함께 국힘 후보 낙선운동까지 저지르고 있다. 국민당원이자 자유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집회 현장을 찾았다는 미추홀구 주민 정현태 씨는 이렇게 말했다. 당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는 토론에 기초해야 하는데 당원들과 논의도 없이 무슨 공산주의처럼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징계에 넘겼다. 광역시 의장을 우습게 본 것이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 산다고 소개한 이승훈 씨는 이렇게 말했다. 관심이 있어서 이곳에 왔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의회 의장을 징계하는 건 우파 정당이 아니라 공산당 같은 발언이고 발상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역사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 13개 예비역 장교단체들이 모인 전군 구국동지연합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한 위원장이 훨씬 인천시 의회 징계 지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헌법 개정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하는 국가의 중대사이고 5.18의 민주주의 정신은 이미 1980년 헌법에 이미 반영되는데도 표를 의식한 정파적인 5.18 헌법 전문 수록 발언은
국민의 자율적 판단과 자유민주 시민의식에 대한 모독이라고 한동훈 위원장을 직격했다. 아르토시 애국동지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북한 노동신문도 개방하자고 하는 편에 대한민국이 신문을 보지 못하게 억압하는 국힘당이 도대체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에 맞는가? 만약 허실 인천시의회 의장이 이런 일로 징계당한다면 국힘당은 그 징계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동지회는 또 아르토시 동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징계 결정에 절망한 나머지 40 총선에서 국힘당 지지자 대부분이 차마 반대당을 지지할 수 없어 대거 투표 포기라는 역풍을 국힘당에 안길 것이라며 이는 하나만 알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헛똑똑이 바보가 아닌 이상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총평했다. 당원들이 조직적 반발은 실제 집단 탈당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국힘의 인천시당 소속 당원 가용섭 씨는 6일 밤 허 의장 징계 절차 개시에 반발해 동료 당원 수백 명과 집단 탈당에 대해 중지를 모았다. 이들은 집단 탈당 시 같은 당 후보인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는 것입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 중에 김경률 씨가 있습니다. 김경률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6글자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 이 6글자를 정면으로 우리가 거론해야 한다는 겁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김건희 리스크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비상대책위원 중에 이렇게 김건희 리스크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비상대책위원이 아니다. 그래서 명품 수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하는 등 이 리스크를 잠재울 수 있는 뚜렷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고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 견해, 이상로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못할 겁니다. 명품백 그거 받은 거 사과합니다. 라는 얘기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있지도 않은 거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불러왔어요. 이것은 있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명품백을 받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것은 정권을 내놓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한동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할 겁니다. 김건희 리스크를 한동훈은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명품백 이거 받은 거 죄송합니다 라고 묘기를 못한다면 공격을 해라. 공격을. 어떤 공격을 하느냐. 김건희 특검 하라. 김건희 옷 입고 다니는 거 보소. 김건희 특검 먼저 하고 김혜경이 법카로 회사 먹은 거 팔아 라고 공격을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왜? 윤석열, 한동훈은 문재인과 한 몸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자, 공격할 무기는 없어. 공격할 무기가 없어. 방어도 못해.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겁니다. 한동훈은 빨리 물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국민의힘 당원이 한동훈을 출당시켜야 합니다. 어제 그제 한겨레에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심상정 씨의 인터뷰였습니다. 제목은 문 전 대통령 서점하실 때가 아니다. 정권을 내주고 평가 그리고 성찰도 없다. 라고 하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신문을 민경욱 전 의원이 읽고 그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의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방금 한겨레에 심상정 인터뷰가 실렸는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부정선거를 획책한 정황을 알려주는 언급이 있습니다. 당시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유시민이 심상정을 찾아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에서 160석은 무조건 넘고 경우에 따라서는 180석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여론조사는 여야가 박빙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에서만 160에서 180석 압승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말인데,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프로그램 세팅 조작에 의해 당시 부정선거를 사전에 획책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을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유시민의 예언이 이후 적중하면서 이것이 유씨 혼자의 생각이었는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지 궁금했는데, 이 예언이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서로 공유한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에 부정선거, 조작선거를 기획하고 이 사실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중요한 내부 지문이 나온 셈입니다. 라는 민경욱 전 의원의 글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 4월, 죄송합니다. 자꾸 내년이라고 해서 이제 곧 있게 될 4월 10일 선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그 공병호 박사도 한동훈의 그 대비를 못하면 한동훈도 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공병호 TV를 인용해 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개인 도장 정도를 찍는 그런 부분을 선관위적으로 받아낼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은 무슨 수로 승리하겠나, 그 내용을 짧게 한동훈은 무슨 수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직자 회의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토요일 날 제가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당직자들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이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직자에게 이제 격려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국힘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렇게 허용된 하에서는 한동훈 씨는 3개월 천하에 끝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의 정치 생명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겠죠. 그게 이제 2024년 4월 총선이 끝나게 되면은 국힘의 자, 공병호 박사의 말씀은 부정선거, 즉 크게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사전선거에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을 막지 않으면 한동훈은 3개월 만에 날아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좀 비유가 올바른지 모르지만 지금 그 태용 건설에 지금 워크아웃이 되느냐, 뭐 법정 관리로 가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용이 뭐 자구안을 만들어서 오늘 보고한다 이러는 것 같은데,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말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 그 워렌 버핏, 우리가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는 후계자를 지금 택하는데 가장 그 후계자를 뽑는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는가, 그 능력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느냐, 그 능력을 본다는 겁니다. 자, 한동훈이가 진짜 훌륭한 그 리더라면 한동훈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벌써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어요. 5.18 아직 진상조사 끝나지도 않고 5.18 문제가 얼마나 첨예한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냥 5.18 이거 헌법 전문에 넣으면 풍성해질 것 같고 리스크 관리에 실패, 탈당한다는 사람 나오잖아요. 한동훈은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 자꾸 내년을 조성합니다. 4월 10일 사전선거에서 부정투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막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전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제명시켜야 국민에게 힘이 생긴다 라고 하는 오늘 방송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피습 사건은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피습 사건 그것이 조작인가 아닌가에 관계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재명이 특권 의식으로 의료 체계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지금 많은 독립언론인들이 이재명이 저작권을 벌였다라는 쪽에 뭐라 그럴까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 검찰, KBS 이런 데가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4.15 총선 같은 그런 국면에 4.15 부정선거 같은 국면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꾼들끼리의 검은 거래로 그냥 덮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의료 체계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의료계 쉽지 않은 부산대 패싱 논란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조선일보의 김경화 기자가 오늘 새벽 3시에 썼습니다. 선민의식이 응급 이송체계를 비틀었다 라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부산대병원 패싱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등 의사단체의 공개 비판이 잇따랐고 병상의 이 대표는 의사단체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8일 성명서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이 대표 헬기 후송에 대해 정치인의 선민의식이 국가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체계를 비틀어버렸다고 했다. 응급의료체계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의사 판단에 배제되고 민주당 요구에 의해 특혜 헬기 후송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 위에 군림한 모습을 보인 이번 사건에서 보듯 법을 제정하는 자와 지킬 것을 강요받는 국민이 따로라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며 민주당은 이송 과정에서 파생한 잘못됨을 솔직히 사과하라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도 이날 오전 이 대표와 민주당 정청래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의사회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동원해 헬기로 이송을 요청한 건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를 하며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으로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했다. 앞서 비판 성명을 낸 부산시 의사회뿐만 아니라 서울시, 광주시, 경남도 의사회 등도 헬기 이송이 특권 의식이 발로라고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측은 절차에 따라 이 대표를 전원했고 수술이 난이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료진과 당국의 판단에 따라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비주류 의원은 당시 상황을 지금 돌이켜보면 이 대표의 상태가 급박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한 헬기 이송으로 부산 민심만 악화시킨 면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씨와 관련되면 하여튼 이재명과 관련되면 뭔가 불투명하고 뭔가 음산하고 뭔가 으시시하고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피가 보이고.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쫓아내야 더불어민주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을 제명시켜야 국민에게 힘이 생기고 이재명을 쫓아내야 더불어민주국가가 된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쫓아내세요. 민주당 사람들. 쫓아내세요. 더불어민주당이요? 아니 나 살겠다고 목에 좀 스쳤다고 나 살겠다고 야 헬기 불러. 딴 사람 헬기 쓰는 거 말고 상관없어. 쫓아내세요. 이재명을 쫓아내지 못하면 민주시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힘당도 한동훈을 제명시키지 못하면 민주정당이 아니에요. 국힘당에 무슨 국민의힘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 무슨 민주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1당과 2당
예, 꼬라지입니다. 1당과 2당 대표들이 벌이고 있는 꼬라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어이구 한동훈 이재명 왜냐? 그 사람들은 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뿌리 깊이 노비의식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비가 많은 나라는 민주국가로 갈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민 가운데 노비가 상당히 많아요.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노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비가 많은 국가는 민주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피 흘리면 피 흘리고 피 흘리라면 피 흘리고 제명시키라면 제명당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양당 1당과 2당이 정치를 벌이는 짓거리입니다. 오늘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칼럼을 소개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칼럼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홍용식 논설위원이 쓴 칼럼입니다.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짝짓기 움직임을 보면 단순히 정치 생명을 유지하거나 연장 또는 정권 대항 성격의 이익연대만 횡행한다. 제3지대의 몸집을 키워 거대 양당 체제를 허물자는 것만이 신당의 명분이 될 수 없다. 빅텐트라는 근사한 레토릭을 내세우지만 지향하는 가치, 정견은 따져보지도 않고 이리저리 어지럽게 손잡는 것은 무슨 맛인지 모르는 섞어찌개 정당, 가설 정당, 떴다방일 뿐이다. 신당에 기대를 거는 유권자들은 당신들이라도 이제부터 다른 정치를 하라는 것인데 이런 식의 잡탕으로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나가? 얕은 정략을 배제하고 어렵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정치 철학을 굳건히 농축시켜 100년 정당으로 튼튼하게 키워나가려는 신당을 보고 싶다라는 한국경제신문 홍용식 논설위원의 칼럼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칼럼을 보고 저도 각오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딴 게 나왔네요. 자, 내로 미래로는 제3지대를 추구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여기 홍영식 논설위원처럼 이 100년간은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글을 보고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내일로 미래로 이 4월 10일 선거 결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저는 계속해서 내일로 미래로에 남아서 훌륭한 정당으로 가꾸겠다라는 의견을 여러 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떴다방 정당,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정당이 아닌 대한민국의 100년가는 정당으로 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제 자신 계속해서 가슴으로 되새기고 또 여러분께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을 해보니까 인적 물적 자원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국민의힘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런 정당은 무슨 돈으로 정치를 하냐?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세금인데 그까지 겁 하나도 안 나는 양심도 없어요. 세금 쓰는 거에 대해서는. 다 그렇잖아요. 세금은 누구나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그러나 내일로 미래로에 후원해 주시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후원입니다. 내일로 미래로가 받고 있는 후원금은 정말 피처럼 쓰고 있습니다. 웬만한 건 제가 제 돈 쓰지 강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저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 다 제 돈으로 밥 같이 먹지 가능한 한 당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무섭습니까? 후원금이 무섭습니까? 후원금이 무서운 겁니다. 나중에 제가 딴짓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이상로 야 옛날에 내가 후원한 거 후원금 내라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렵습니다. 두렵지만 좀 후원금을 많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로 미래로가
앞으로 100년간은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한 국가에 대해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 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저는 내일로 미래를 100년간은 정당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는 세금으로 와이프 옷 사주고 장신구 사주고, 누구는 세금으로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니고, 누구는 세금을 받아가지고 캄보디아에서 프놈펜에서 저기 앙코르와트 사원 가는데 공군 1호기는 너무 커서 못하니까 공군 2호기 작은 거 불러서 갔다 오고, 그게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세금은 그렇게 쓰입니다. 여러분. 왜? 무섭지 않거든요. 세금 막 쓰는 거.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니까. 내일로 미래로 당은 그런 세금 낭비를 막겠습니다. 여러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뭐 후원해달라고 저를 비난한 사람 많아요. 예, 비난 받아도 상관없어요. 나쁜 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라를 살리는데 제가 욕먹는 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은 반드시 요 밑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십시오. 세금공제, 세액공제를 받는 데에 제가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